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삶과 부동산이 즐거워지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에게 행복을 더해줄 즐거운 부동산 진행의 김미정입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은 말 그대로 혼돈의 시장이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어디 집값이 몇 억이 떨어졌다 하는 소리가 들리는가 하면요. 거래량이 급격히 줄어든 거래 절벽 현상도 점점 심화되고 있는데요. 자, 이럴 때일수록 그 어느 때보다도 한순간의 선택이 중요한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시장이 좋을 때는요, 정말 어느 곳을 사든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높지만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고르고 골라 알짜배기 부동산에 소중한 내 자산 맡겨두셔야 하는데요. 자, 그런데 소중한 내 자산을 맡겨두어야 하는데 어디에 맡겨둬야 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럴 때는 저희 즐거운 부동산과 함께 하시면 되는데요. 수년간 많은 분들을 한바구음 짓게 만들어주신 전문가와 함께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해결은 물론이고 부동산 컨설팅까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즐거운 부동산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먼저 서울 전화 02-3153-2667로 문의 주시거나 문자 013-336-0110번으로 궁금하신 내용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즐거운 부동산과 함께 할 수 있는 또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노란톡방입니다. 아래 나가는 QR코드 찍으시고 서울경제TV 부동산 노란톡방에 입장하시면 부동산과 관련된 최신 정보들 많이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전화 문자는 방송 중에도 또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열려 있으니까요. 부동산과 관련된 고민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즐거운 부동산 오늘도 힘차게 시작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주실 전문가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부동산 투자하는 남자 전투남 정현훈 전문가님 나와 계십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국의 시청자님들 반갑습니다. 요즘 시장이 좀 어렵다 보니까 좀 상담도 제가 해드리고 직접 고객분들을 좀 뵙다 보면 이 어깨가 막 축 처지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마치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그 방구석에 나오지 않고 그냥 축 처져 있으면 어머님이 들어와가지고 등짝 한번 쫙 때리면서 야, 이놈의 새끼야. 힘내. 젊은 놈이 못할 게 뭐 있냐. 즉, 그만큼 지금 우리가 처질 때가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에너지가 좀 필요할 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부동산이 살짝 처졌지만 어찌 보면 다시 또 터닝 포인트를 향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과정 속에서 기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전달해 드릴 부분은 이 정보라고 하는 기회를 드릴 거고 제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드리면서 우리 시청자님들 활짝 오늘 웃게 해드릴 테니까 오늘도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정말 어머니와 같은 마음으로 채찍질을 해주셨는데요. 맞습니다. 슬픔도 나누면 절반으로 줄어든다고 하죠. 이런 장일수록 너무 끙끙 앓고만 계시지 말고 저희 즐거운 부동산과 함께 하시면서 이러한 고민들 반으로 덜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부동산 관련된 고민은요. 02-3153-2667 혹은 문자 013-336-0110번으로 부동산과 관련된 어떠한 고민이든 좋습니다. 바로 지금 보내주시면 저희가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부동산 고민 전화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고민으로 연락 주셨는지 너무 궁금한데요. 지금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고민이 있으셔서 전화 주셨나요? 저기 친척 중에 네? 여기 평택 쪽에 땅을 이제 가지고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네, 경기도 네. 평택시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요즘 요 부동산 좀 안 좋은데 네. 지금 이거를 뭐 금매로 좀 팔려고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거 좀 알아보고 좀 하시라고 일단 얘기를 해서 네네. 한번 알아봐 드린다 하고 제가 좀 여쭤보려고 전화 드렸거든요. 시청자님 굉장히 인심이 좋으신 것 같아요. 이렇게 친척분의 일도 내일처럼 네 정말 네. 좋으신 분 같은데 자 그렇다면 정확하게 지금 여쭤보신 주소가 어떻게 될까요? 네, 평택시 네. 진이면 네. 견산리 252. 네, 경기도 평택시 진이면 견산리 252번지 말씀하셨죠? 네. 네, 이곳 토지 지금 전망이 궁금하다라고 하셨습니다. 전문가님 평택 어떻게 보시나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집안의 리더 막 친척 분들까지 해가지고 제일 리더시네요. 아니, 제가 경제학을 전공해서 아, 이렇게 그러셨구나.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 야, 일단 시청자님, 일단 예. 이 보유하신 친척분한테 예. 보면 일단 너무 축하드린다 얘기를 일단 먼저 전해드리면 될 것 같아요. 아, 예. 무슨 얘기냐면 이 주변이 지금 호재가 알찬 호재가 엄청 많아요. 예. 그 보면 지금 시청자님 부동산 이 토지를 보시면 어떤 모습입니까? 그냥 이제 농사나 지어야 되는 네. 토지예요. 근데 지금 보시면 토지가 보면 우리가 그렇게 넓지가 않거든요. 농지 규모가. 예. 그래서 뭐 크면 크고 작으면 작은 면적인데 보면 이 전라도 쪽에 보면 김제평야 아세요, 시청자님? 예,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고속도로 타고 가다 보면 아주 그냥 사방팔방 그냥 다 논떼기 밭떼기만 있어. 예. 그래서 이런 동네 같은 경우는 절대적으로 농업을 좀 지향을 해야 되는 거고 예. 지금 시청자님 친척분께서 보유하신 요거 같은 경우는 좀 살짝 물고기 모양이요. 예. 좀 길게 이렇게 있는 거 네, 같습니다. 물고기 동네가 요 모양인데 농지가 그렇게 넓지가 않아요. 예. 그러면서 좋은 호재가 뭐가 있냐면 바로 위쪽에 우리나라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럭키금성 LG 아시죠? 예. 예, 이거는 지인이 산다니 위쪽에 좀 들어오면서 동네 분위기가 한번 시골에서 도시 분위기로 바뀌었고 그 예. 속에서 이 자산가분들, 부자분들이 한번 생겼고 그래서 일하시는 분들이 어쨌든 여기 와서 살아야 됩니까? 안 살아야 됩니까? 아니, 살아야죠. 예. 그쵸? 예. 갈 일이 없었는데 면회 뭐하러 가냐? 그냥 여행이나 가는데 여기보다 여행할 곳은 많다 해서 갈 일이 없었는데 현재는 일자리가 생기니까 개발하기가 좋은 동네로 지금 바뀌었어요. 예. 그래서 사람이 늘어나다 보니까 지금 육안으로 보면 이게 뭐가 되겠냐 이러고 예. 싶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래서 눈으로 기본적으로 투자를 하면 우리가 투자가 잘 돼요, 안 돼요, 시청자님? 아니, 안 되죠. 예. 예, 부동산은 정보로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간단하게 보더라도 지적도를 지금 착 켜서 보면 도로선이 지금 2개나 보여요, 시청자님. 아,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 친척분이 예. 살짝 우리 그 시청자님 배 아프라고 이거 얘기한 것 같은데. 아니, 시청자님 도로 네. 호재가 2개나 있잖아요. 예. 그럼 여기 사거리예요, 아니에요, 이거? 사거리죠. 예. 그러면 이 사거리 중심 주변 자체가 지금 대충만 봐도 도로구획으로 지금 포함돼가지고 일본 돈 받았거든요, 이분 이거. 예. 그래서 이 가치가 엄청나게 올라버려요. 예. 그래서 육안으로 보면 보통 분들은 이건 뭐 10,000원, 40,000원, 60,000원인데 예. 동네는 사람들이 60을 줘도 안 판다 그래. 왜 그럴까요? 이제 뭐 더 오를 거니까 그러겠죠. 그렇죠. 그래서 네. 평택이 인구가 증가를 하면서 이 1번 국도라든가 경부고속도로가 너무 교통이 정체가 되다 보니까 이런 네. 평택 동부선 도로가 이렇게 지금 개발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여기 2년 뒤에 개통입니다, 시청자님. 예. 그래서 LG맨들 그리고 삼성맨들도 이 도로는 충분히 계속 타고 다닐 거고 더불어서 네. 브레인시티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개발이 또 동반이 되고 동삭, 세교, 영신 요 개발들도 마저 되고 그래서 평택에서 매우 중요한 도로로 2년 뒤면 거듭날 거예요, 시청자님. 그래서 좀 조언을 드리면 다른 분이 뭐 100만 원 넘지 않는 이상 웬만하면 안 파셨으면 네. 좋겠고 웬만하면 지키시고. 그 최소한 2년 정도는 들고 가시라고 좀 조언을 좀 드려야겠네요. 그렇죠. 아무리 못해도 2년. 아주 딱 좋아요, 네. 시청자님. 네. 2024년 12월 개통 예정이니까 이 네. 부분 참고하셔서 희소식 전달해 주시고 아, 예. 비용 좀 달라 그래요, 시청자님. 저 말고 시청자님 좀 쓰시라고. 웬만하면 저한테 팔라고 한번 네, 얘기를 그래도 드려봐야 되고.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런 정보가 누이 좋고 외부 좋고 아주 좋은 네. 이런 즐거운 정보니까 잘 공유하시고 같이 잘 지키셔서 같이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네. 네,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견산리에 위치한 토지 함께 만나보셨는데요. 근처에 대규모 산업단지와 교통호재가 있는 만큼 앞으로 향후 한 2년 정도는 더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저희 두 번째 전화도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고민으로 전화 주셨나요? 주소를 불러드리면 될까요? 네, 주소를 먼저 불러주십시오. 네, 세종특별자치시 네. 도밀로 네. 105. 그래서 세종 엠코타운 아파트를 이제 보유 중인데요. 아, 네. 제가 한 번 더 여쭤볼게요. 네. 세종특별자치시 도우밀로 105번지고요. 세종 엠코타운 아파트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시청자님 어떤 고민이신가요? 네. 제 아파트가 이제 뭐 국회의사당도 들어온다고 하고 네. 그래가지고 좀 많이 올랐다가 지금은 좀 많이 빠진 상태예요. 네. 예, 그래가지고 아파트 주택이 요즘 좀 많이 어렵잖아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네. 좀 많이 걱정도 되고 전문가님한테 좀 자문 좀 구하고 싶어가지고 네네. 이렇게 전화 드렸습니다. 아, 속 시원한 정답을 얻고 싶어서 전화를 주셨는데 저희가 지금 바로 정답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이번엔 세종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종부동산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환영합니다, 시청자님. 네,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보면 요 앵코타운에 뭐 세를 주고 계시나요? 거주하고 계시나요? 지금 거주하고 있습니다. 아, 거주하고 계시구나. 네. 너무 좋죠? 뭐 바로 앞에 살기는 나가면 좋아요. 뭐 CGV 영화관 있고 중학교, 초등학교 뭐 애들도 막 다니고 하니까 얼마나 아파트 거주하시기가 마음이 맑아지십니까? 네, 너무 좋습니다. 네, 다만 이제 문제는 값이 빠지니까 이게 문제죠. 네. 그래서 지금 세종은 뭐 국회의사당 여기도 이제 어느새 지도에 확실하게 떠 있습니다. 2028년 국회 세종의사당이 여기 들어간다. 그래서 결국은 어쨌든 일자리가 이렇게 늘어나고 좋은 일들이 정말 많이 생기는데 세종이 좀 어려워요, 시청자님. 네. 그래서 많이 조언을 빠지죠. 좀 드리게 되면 일단 지금 전국에 계신 모든 분들은 주택 투자는 주의하셔야 된다. 그 과정 속에서 세종 있죠? 네. 세종도 그렇고 대전도 그렇고 이 두 동네는 2019년도, 2020년도에 경이적인 상승을 한 동네예요. 막 7, 80% 올라버리고. 네, 그럼 맞아요. 엄청나게 올라버리니까 계속 올라야 돼요. 좀 올랐으면 좀 빠져줘야 돼. 이제 좀 올랐으면 빠져줘야죠. 오른 만큼 욕심이 너무 과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세종은 어쨌든 상대적으로 현재까지 일자리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좀 네. 살짝은 좀 거품이었던 부분이 지금 문제가 좀 부각이 되는 겁니다, 시청자님. 그러면서 세종에서 일찍 개발이 됐던 게 남쪽과 요 서부 권역인데 지금 북부 권역에 또 열심히 입주 개발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입주 물량 때문에 또 잠깐은 또 기존에 2010년대 초중반에 지었던 이 부동산들이 좀 약간 소외받는 거야. 왜냐하면 사람들은 신축 좋아해요, 구축 좋아해? 신축 좋아하죠. 모든 어머니들의 로망은 신축이야. 모든 여성들의 로망은 새 집에서 사보는 거야. 맨날 구축 들어가가지고 청소해 쌓고 막 빡빡빡빡 닦아 쌓고 바퀴벌레 나오면 살기 싫어요, 좋아요? 싫단 말이야. 그래서 이 부분을 인지를 하셔야 되고 그래서 세종에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세종에서 기본적으로 주택이 아니라 세종에서 토지를 생각을 하신단 말이에요. 이유는 요 조치원 쪽과 요 북쪽에 보통리 라인에 신도시가 발표가 났어요. 그러면 지금 시청자님 부동산보다는 조금 더 요 오송역이라든가 조치원역이랑 가깝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역세권과 연동해가지고 이런 개발, 물론 세종이 대전과 이어지면서 청주가 이어지면서의 이런 철도망이 구축이 되는 것도 하나의 이슈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좀 경쟁력에서 좀 살짝 좀 밀려간다. 그래도 지금 많이 빠졌다 보니까 현 상태로도 어느 정도 좀 유지가 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시청자님.
유지가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가격은 좀 어느 정도 유지가 좀 되지 않을까. 좀 많이 빠져가지고 시청자님. 더 빠질 것도 없어 이제. 근데 더 빠지면 진짜 비상이죠 시청자님. 네네 맞아요. 걱정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서울이랑 경기도 쪽 계신 분들은 막 계속 빠지고 거래 안 되니까 지금 고민이신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네. 그래서 세종에서 내가 좀 뭐 10년 살아보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신 분들도 세종을 몰라요. 뭐 갓 생긴 신도시인데 자기가 뭘 알아. 공주시에서 떨어져 나와서 개발한 도시잖아요. 네. 그럼 이 도시 같은 경우는 현재가 끝이 아니라 국회의사당도 가고 국가산업단지도 가고 신도시도 가고 신도시도 가고 이 세종에서 이 북쪽에 농촌 있죠? 네. 연서 조치원 쪽 있죠? 예. 요 동네가 개발을 한다고요. 그럼 요 동네가 개발을 하면 이 동네에서 부동산 있는 사람은 웃고 있어요? 기존에 지어져 있는 주택 보유하신 분은 주택이 다 빠지니까 인상 쓰고 있어요? 네. 그러면 세종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다, 나쁘다 결론 지을 게 아니라 지금은 이런 상황에서 주택은 안 좋구나. 근데 세종에서 토지는 좋구나. 이렇게 해석을 해야 조금 더 있어 보여요. 그래서 지금 보유하신 부동산 같은 경우는 참 살기도 좋고 아이 키우기도 좋고 일하면서 살기도 좋은 곳인데 현재는 그전에 좀 너무 많이 오른 부분 그리고 아직 일자리가 부재인 부분 그래서 그런 것과 맞물려 2개의 신도시와 일자리를 지금 개발 진행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시청자님이 이 밝은 미래는 지금 서울 세종고속도로라고 지금 개발하고 있는 거 혹시 아세요? 네, 들어봤습니다. 예, 이게 2년 반 뒤에 개통입니다. 그럼 이게 개통을 해버리게 되면 서울 사람들이 내려오면 바로 시청자님한테 허락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이제? 받아야 세종 들어가려면 시청자님 허락받고 들어가야 돼.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빠지기 들어오기가 쉬운 도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기존에 요 장군, 연기, 연서에 토지를 보유하신 분들은 계속 승승장구를 하고 있지만 주택은 어쨌든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시청자님. 특히 신축에 밀리면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기본 시청자님 앞으로 좀 2년은 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하셔서 지금 목소리가 좀 살짝 처져 있으신데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힘을 내야 돼요. 네. 그래서 2년 반 뒤에는 도로가 개통을 하고 지금 서울 가려면 한 2시간 넘게 걸리잖아요, 시청자님. 네, 맞아요. 요거 도로 개통되면 1시간이면 돼. 그래서 그만큼 교통이 좋아진다는 건 이 도로가 참 끝내주는 도로구나. 이 생각을 하시면서 유지를 하실 거면 하시고 정 답답하시면 제가 뭐 따로 갈아타는 것도 상담을 자세히 도와드릴 테니까 참고하셔서 2년 정도 보유하실 거면 보유하시고 아니면 갈아타시는 쪽으로 따로 상담 드리겠다. 이렇게 조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세종시 종촌동에 위치한 아파트 함께 만나보셨습니다. 자, 여러분들 장이 어렵다 보니까 정말 이 부동산과 관련된 이 고민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전화 오시는 시청자분들도 굉장히 목소리가 좀 의기소침한 목소리를 전화를 하셨다가 이렇게 고민을 해결하시고 한층 좀 가벼운 마음으로 떠나신 것 같아서 저희도 굉장히 마음이 놓이는데요. 자, 여러분들 부동산과 관련된 고민이 있으시면 언제든지요. 고민하지 마시고 02-3153-2667로 문의 주시거나 문자 013-336-0110번으로 궁금한 내용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세 번째 전화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어떤 고민으로 전화 주셨나요? 조금 투자를 한 게 있는데 네. 궁금해서 전화를 드렸어요. 하남시 감북동 네. 산 107-1번이요. 네, 하남시 감북동 산 107-1번 문의 주셨는데요. 네. 네, 지금 보유 중이신데 앞으로 전망이 궁금하신 거죠? 네, 그렇죠. 네. 자, 그렇다면 시청자님의 고민을 해결드리기 위해서 전문가님께서 이번에는 하남으로 가보신다고 합니다.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전문가님 환영합니다. 방송 자주 보고 있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자, 감북동에 있는 산이시네, 시청자님. 네. 산이 뭐 그렇게 높지도 않네요. 그래서 제가 가보고 너무 좋아서 투자를 했는데 네. 이제 조금
조금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네. 주변 개발 계획은 있는지 또 여기가 그때 그린벨트를 라는 걸 알고 투자를 했거든요. 아, 알고 했어요? 예, 그래서 그린벨트가 풀릴 가능성은 있는지 궁금해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조언 드리면 그린벨트인 네. 줄 알고 했다. 네. 그럼 큰일 나면 큰일 나도 어쩔 수 없네? 제가 항상 그린벨트는 주의하라고 조언 드리거든요. 자주 보면 알아요, 몰라요? 그때는 조금 있으면 풀릴 거라고 누가요? 해가지고 투자를 했어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다 잡혀가요. 그린벨트는 아무도 네. 몰라요, 시청자님. 네, 네. 네, 그래서 중요한 거는 호재만 우리가 봐야 돼요. 객관적으로. 딴 걸 볼 게 아니라. 네. 자, 그린벨트가 풀리냐 안 풀리냐 그 얘기를 네. 담을 사람은 개발하는 사람밖에 못 담아요. 네. 국토부 장관님한테 물어봐야 돼, 그런 건.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네. 이슈가 둔촌주공 아시죠? 네네. 얘가 다시 진행을 합니다. 얘랑 멀지가 않아요. 요건 좋아. 네, 가깝더라고요. 그리고 바로 옆에는 서울 세정고속도로예요, 시청자님. 네. 요 바로 사이야. 네. 그러면 이제 눈앞에 있다 보니까 계속 이제 기대를 막 한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기대를 했죠. 잘 되기도 하고 뭐 안 되기도 할 텐데 답은 정해져 있어. 그냥 잘 됐으면 하는 거야. 근데 중요한 건 첫 번째는 그린벨트는 제가 항상 투자처로서 잘 권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참 애매하단 말이에요, 시청자님. 지금 시청자님도 네. 애매하죠? 네네. 저한테만 물어본 게 아니라 지금 수십 번 수많은 사람들한테 물어봤죠? 아니, 전문가님한테만 물어보고 그래요? 있어요. 네. 그런데 포인트가 이 사이 같은 네. 경우는 풀리냐 안 풀리냐보다 네. 기본적으로 5년에서 기본 10년은 가야 돼요, 시청자님. 네. 그린벨트 자체가. 네. 그래서 그린벨트는 기본적으로 풀릴 때 언제 많이 풀리냐면 신도시라든가 택지 개발할 때 보통 많이 풀려요. 그때 당시 가밀지구가 개발이 들어간다고 했고 이쪽도 개발이 들어간다라고 해서 투자를 했거든요. 누가요? 그때 부동산 측에서요. 동네 부동산이 그런 거 잘 알아요, 몰라요? 글쎄 그 말을 듣고 투자를 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것만 주의하면 돼. 이해됐어요? 네. 그래서 정확히 제가 항상 조언 드리는 게 뭐냐면 보상될 때 해야 된다라고 제가 항상 조언 드리거든요, 시청자님. 이때가 네. 가장 확실할 때야. 네. 이때는 취소할 수 없고 이때는 물을 수가 없어. 왜? 돈이 풀렸으면 개발 반드시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그 과정 네. 속에서 결론 시청자님의 말씀은 계획 단계에서 뭔가 시청자님이 이 변동사항이 생기니까 어려워진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전 조언을 드리면 그래도 둔촌주공이 요즘 힘내니까 한 5년 정도 좀 보자. 이렇게 좀 조언 드려보고 싶어요, 시청자님. 그럼 그 후에는 좋아진다라는 말씀이신가요?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린벨트는 피하자. 네. 두 번째, 계획 단계도 하지 말자. 네. 보상 단계 때 투자하자. 정리됐죠, 네. 시청자님? 네, 알겠습니다. 참고 5년만 많이 기다리시길 하겠습니다.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네. 네, 경기도 하남시 감북동에 위치한 이미아 함께 만나보셨고요. 앞으로 5년 이상 장기적으로 바라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문가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아주 속 시원하게 풀어드렸는데요. 하지만 방송 중에 연결이 안 되신 분들도 전문가님께서 종료 이후에 따로 연락을 주신다고 하니까요.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많은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번 더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02-3153-2667로 문의 주시거나 문자 013-336-0110번으로 부동산 고민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전문가님을 직접 뵙고 부동산 강의와 따로 개인 상담까지 받을 수 있는 무료 전문가 세미나 시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볼게요. 네, 고금리 고환율 시대 부동산 투자처라는 주제로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토요일 오후 2시에 부동산 무료 세미나가 열리고 있습니다. 네, 관심 있으신 분들은 02-3153-2667로 예약 꼭 해주시고 방문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저희는 부동산 강의와 지역 분석 코너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오늘의 부동산 강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은 어디를 가나요? 네, 오늘 우리 시청자님들한테 알려드릴 부동산 정보는 그래도 여기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요즘 많이들 좀 빠지고 어렵고 사고 팔기 어려운 시장이지만 그래도 여긴 괜찮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해드리는 건 GTX A 노선에 있어서의 작은 소액 투자는 우리가 지금도 해볼 만하다. 그래서 오늘도 특정 지역을 정확히 좀 집어드리면서 시청자님한테 밝은 좋은 기운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GTX A는 어쨌든 사업성이 높고 어쨌든 미래 가치에서 우리가 관심을 반드시 가져야 되는 신문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문물을 받아들이질 않으면 우리가 산속에서 살아야 돼. 핸드폰이 나왔을 때도 빨리빨리 쓰시는 분은 빨리빨리 활용을 잘한 거고. 그래서 지금 현 단계에서 언제든지 이 기회라는 건 지금 이 순간에도 있다. 그걸 보여주는 게 모든 신도시 개발이 된 동네 같은 경우는 안 오른 곳은 단 한 군데도 없다. 더불어서 GTX A 노선이 들어가는 동네 중에서 앞으로 안 오를 곳은 단 한 군데도 없다. 그래서 이 사상을 우리가 이 생각을 가지고서 포인트를 잡아서 정확한 A 노선에서 오늘은 어떤 지역을 좀 알아볼지에 대해서 정확히 한번 찝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GTX A 노선이 지나가는 곳들을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성남시 중원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오늘은 또 GTX A 노선이 어디를 지나는지 궁금합니다. 자, 이제 GTX A 노선과 관련된 이슈 지역 혹은 부동산 고민들 어떠한 고민이든 좋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신 점은요. 02-3153-2667로 문의 주시거나 013-336-0110번으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즐거운 부동산 실제 저희가 임장을 다녀왔는데요. 영상으로 한번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김미정입니다. 네, 저희가 GTX A 노선을 지나가는 지역에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지역도 알아보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성남시를 다녀왔었죠. 네, 전문가님, 오늘 이곳은 어디인가요? 그래서 오늘은 신사들의 동네에 한번 와봤습니다. 신사들의 동네, 신사들의 동네면 혹시 신사동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보통 이제 신사동 하면 이제 강남을 생각을 그렇죠. 하시잖아요. 네, 가로수길 있는 그 맞습니다. 강남 신사동 생각하기 마련인데 여기는 은평구에도 맞아요. 신사동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은평구 신사동, 바로 우리가 세전역 바로 앞에 네. 왼쪽에는 또 물이 맞아요. 불광천이 이렇게 아름답게 흐르고 있고요. 맑은 물이 청둥오리도 지금 날아다니고 아주 맑아요. 그래서 네. 이곳에 우리가 돈 되는 것을 찾아보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네. 굳이 온 이유가 철도 호재가 앞으로 2개나 있어요. 그래요? 왜? 굉장히 평화로운 동네 같은데 한 개도 아니고 2개라고 하니까 궁금한데 어디가 지나는 건가요? 네, 어디서부터 어디로 가냐면 네. 저기 서울대에서 네. 여기 세절까지. 서울대 입구역에서 세줄까지요? 예. 네. 그래서 요 서부선이라는 호재가 네. 있고요. 더불어서 요 은평 세절에서 고양 창릉으로 넘어가는 고양 은평선이 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고양 은평선. 네. 아니 어쩐지 제가 알기로 오늘 촬영이 고양시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은평구에서 보자고 하셔서 제가 아니 여긴 서울인데 왜 왔을까라고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철도 호재가 2건이나 있기 때문에 이곳을 왔군요. 네, 맞습니다. 네. 어찌 보면 앞으로 네. 이 고양시와 서울을 네. 이어주는 부분에서 아주 중요한 교통 요충지로서도 발달이 될 수 있는 곳인데 네. 일단 오늘 여기가 메인은 아닙니다. 오늘 메인은 아니고 오늘 알아볼 지역들이 또 정말 메인급의 어마어마한 알짜배기 지역들이 참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더 무궁무진하게 우리 네. 시청자님들의 눈도 즐겁게 해드리고 귀도 즐겁게 해드리고 자산도 즐겁게 해드리는 오늘 알찬 요 네. 부동산 돈이 되는 정보 알려드리는 편이니까 네. 같이 지금 바로 한번 가보시죠. 가보실까요? 네, 저희가 교통호재가 있는 은평구 신사동에서 출발을 했는데요. 전문가님, 차로 10분이면 이 고양시로 넘어오네요. 네, 바로 우리가 일직선 네, 신사동 고개를 넘어서 네, 지금 이제 고양시로 넘어왔는데요. 네, 지금 보시면 왼쪽에 네, 논두렁, 밭두렁, 산두렁에 네. 원흥마을
이런 원흥 신도시, 도래마을이 이렇게 형성이 됐고요. 네네. 오른쪽을 보면 우리가 이제 시골에 왔잖아요. 네, 아직까지는 뭐 없는데요. 논밭이고 비닐하우스인데. 맞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은 창릉이에요. 아, 이곳이 바로 그 창릉 신도시군요. 네, 언론과 매스컴과 맨날 사전 청약, 네. 내 집 마련 그 이슈가 되는 게 아. 지금 오른쪽에 논두렁, 밭두렁, 산두렁 네. 바로 창릉 지역입니다. 아, 이곳은 원흥 신도시, 이쪽은 창릉 신도시. 근데 제가 알기로 이 창릉 신도시가 규모가 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어마어마하게 상당히 큽니다. 네. 그래서 뭐 여의도는 저리 가라고 하면서 엄청 큰데 네. 여기서 우리가 포인트를 잡으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네. 현재 사전 청약이 좀 많이 되고 있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래서 요즘에 많은 분들이 주택값이 좀 떨어져서 울상이시거나 네. 주택 투자를 못하니까 어두우신 분들이 많아요. 네네. 근데 요즘에 또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분에 마주 입이 그냥 해벌쭉 벌어지신 분들이 오시는데 네. 그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오른쪽에 이렇게 논두렁, 밭두렁, 아. 산두렁에 보상받으시는 분들. 토지 보상을 받으시는 분들. 맞습니다. 아. 그래서 네. 뭐 10억을 보상을 받고 30억을 보상을 받고 네. 우리 앵커님은 30억 보상받으면 인상 쓰실 것 같아요? 웃으실 것 같아요? 아, 뭐 그냥 길거리 지나다니기만 해도 그냥 웃음이 활짝 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네. 이 신도시 이슈는 많은 분들한테 기회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 네. 이런 보상 이슈와 네. 또 청약 이슈 그리고 미래 가치 중에서도 네. 지금 주변에 뭐 이케아라든가 네. 이런 기반 시설들이 많이 형성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우리 시청자님들은 이 이슈는 반드시 네. 인지하시고 큰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 이렇게 네. 조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제가 이 부동산 시장을 알기 전에는 그냥 주택 투자가 다일 줄 알았는데 아, 이렇게 뭐 신도시 이슈가 있으면 이런 토지에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보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럼 저희가 지금 이곳에서 또 어디로 이동을 하나요? 네, 우리가 이제 고양시에서도 제가 이 신도시 이슈도 있지만 구도심이 아. 그래서 제가 지난 편에 네. 성남 구도심에 대해서 얘기해드렸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고양에서도 구도심 아. 맨날 새 것만 얘기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네네. 옛 것도 우리가 아끼면서 네. 우리가 투자 기회를 찾아볼 수 있는 구도심 깊숙이 한번 제대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실까요? 네, 저희가 이번에는 고양시의 구도심으로 이동을 해봤습니다. 전문가님, 이곳은 좀 제가 알던 고양시와는 다르게 굉장히 조용하고 정말 옛날 향기가 물씬 느껴지는데요. 네, 우리가 고향에 오면서 처음 뵀던 게 이제 논두렁, 밭두렁, 산두렁 봤잖아요. 네네. 이제 고향도 옛날서부터 이제 역사가 있는 동네인데 역사와 그 중에서 전통이 이제 있는. 구도심에 지금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원당역 주변에 네. 초역세권 오. 근처에 있는 네. 과거서부터 위치가 좋았던 네. 이 재개발을 진행하려고 했던 것들이 요즘 이제 부동산 네. 호황기를 좀 맞으면서 진행이 잘 됐어요. 바로 원당 4구역 지금 바로 앞에 와 있으십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저희 뒤로 이렇게 개발이 진행 중이고요. 그리고 오면서 보니까 정말 원당역과 너무 가깝더라고요. 그래서 개발이 된다면 이곳도 역시나 앞으로 미래가 정말 눈부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 이렇기 때문에 항상 구도심에도 주목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 저희가 그러면 이번 지역 다음으로는 또 어디를 가게 되나요? 네, 지금 원당 4구역이 네. 고향에서 최초로 네. 빠르게 이렇게 분양을 하게 되면서 덕양구 라인에서 원당 근처에서 이 다음 이 옆으로 네. 주변에도 개발이 지금 여파가 막 확장이 되고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네. 기회를 좀 같이 한번 찾아볼 수 있는 바로 원당 6구역, 오, 7구역도 네. 바로 붙어 있거든요. 네네. 거기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그러면- 가보실까요? 네, 지금 이렇게 저희 뒤로 동의서가 보입니다. 주민분들 좋으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뭐 공공 재개발을 이런 이슈를 통해서 개발이 된다면 너무나 좋은 거고요. 네. 더불어 바로 앞에 롯데캐슬이랑 붙어 있잖아요. 오, 맞아요. 그래서 원당역이랑도 가깝고 롯데캐슬과 가깝다 보니까 이제 원당 이제 6구역, 네. 이제 7구역 안에 같이 함께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네, 당연히 이제 개발이 되면 좋은데 네. 당연히 개개인별 또 사정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급하게 또 옮기실 수 없다거나 음. 뭔가 자금적인 부분이나 네. 뭐 많은 것들을 좀 고려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있으신데 네. 어쨌든 원당역 주변이 너무나도 새롭게 달라지고 있다는 점은 시청자님들이 인지를 하시고 투자를 하실 때 네. 한 번 더 원당 하면 전엔 무시했지만 이제는 네. 한 번 더 관심 가지시는 것도 키포인트다 조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원당 4구역과 6, 7구역에 이어서 1구역으로 왔는데요. 와, 정말 정감 있는 동네라는 생각이 딱 듭니다. 저희가 옛날에 정말 놀던 그런 동네 느낌인데요. 네, 층수도 상당히 낮고 네. 뭐 오는 길에 같이 뭐 보셨겠지만 놀이터 완전 옛날 놀이터. 맞아요, 막 흙 있고 막. 그 옛날 놀이터 좀 보면서 네. 좀 즐거운 마음으로 왔고요. 더불어서 지금 원당 이 1구역에 와 있는 상황인데 하나와 포스코가 네. 같이 또 합작으로 만들어서 좀 개발을 하는 지역인데 네. 지금 안쪽에 보시면 저 뒤쪽 이렇게 개발이 되는데 그쪽이 지금 이주 중인 네. 지금 이제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무려 2000세대 이상이 새로 이 동네에 탈바꿈이 되면서 좀 개발이 되는데 제가 이런저런 좀 동네를 좀 다니면서 비슷한 느낌은 네. 서울이 송파구 쪽에 있는 그 거여 마천동 있어요. 네. 그쪽처럼 상당히 좀 조용하면서 뭔가 아기자기하면서 좀 좋은 좀 그런 느낌인데 일단 이 부분 참고하셔서 투자에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원당역 부근 개발 예정 지역들을 함께 둘러보고 이곳으로 왔는데요. 네, 전문가님, 이곳은 어디인가요? 네, 저희가 이제 온 곳은 덕양구에 위치해 있는 바로 능곡역. 능곡역에 지금 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찌 보면 동네가 경인중앙선에 속해 있다 보니까 네네. 관심 많으신 분은 많으시지만 없는 사람은 없어. 맞아요. 그래서 보통은 철도하면 뭐 2호선, 3호선 생각을 하는데 네. 이 경인중앙선 주변에 좋은 매우 유니크한 네. 이런 GTX 호재, 대곡 역세권 호재가 근처에 있다 보니까 네. 사업성이 올라가면서 지금 우리가 와 있는 위치가 네. 능곡역이랑도 좀 가까우면서도 뒤쪽에 보시면 네. 두산이라고 하는 큰 기업이 수주를 받아서 두산입을 지었고 그리고 롯데라고 하는 대기업이 또 수주를 받아서 캐슬, 네. 롯데캐슬 성을 지어놨어요. 맞아요. 그래서 동네가 두산과 지금 롯데 합작품을 통해서 매우 지금 크게 변하고 바뀌고 있으면서 네. 미래 가치가 지금 값이 좀 올라가는 소리들이 보여 그냥 지금. 맞습니다. 지금 이곳이 더 이상 과거의 능곡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저희 주변만 봐도 지금 이쪽을 제외하고는 이렇게 곳곳에 개발이 진행 중인데 말씀하신 대로 또 이 GTX 호재가 있는 대곡역과도 가깝다 보니까 여러분들 이 능곡역 주변도 주의 깊게 봐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지금 저희가 장소를 옮겼는데 이 교회를 기점으로 구역이 나눠진다고 하는데 자, 이 구역이 어느 쪽일까요? 네, 능곡에서 교회를 이렇게 바라봤을 때 네. 우짝이 2구역, 이쪽이 2구역, 그리고 좌측이 6구역입니다. 이쪽이 6구역이군요. 그래서 2구역은 또 관처가 되고 진행이 잘 되고 있지만 네. 6구역은 사업 시행 인가를 하면서 좀 뭔가 좀 늘어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네. 좀 가격적인 건 당연히 빨리 되는 곳은 비싸겠죠. 네. 좀 늘어지는 곳은 저렴하겠고. 그래서 이런 부분 참고하셔서 시청자님들이 투자를 하실 때 네. 싸다고 좋은 게 아니라 당연히 값이 나가면 네. 그 가치를 내가 시간을 대비를 해서 내가 이유가 돈을 있군요. 지불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하셔서 투자에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 능곡 지역 계속해서 둘러보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너무 신나는데 벌써 마지막이라고요? 아쉽네요. 그래서 지금 와 있는 이제 여기는 네. 이제 능곡역이랑 가까운 바로 능곡 5구역입니다. 능곡 5구역. 그래서 지금 바로 오른쪽에 보면 예쁘고 아름다운 초등학교가 있어요. 네. 그리고 이 왼쪽이 바로 능곡 5구역입니다. 네. 내년에 거의 2000세대 넘어서 뭐 3000세대 요 사이에 대단지가 들어가다 보니까 동네가 또 얼마나 바뀌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능곡역 같은 경우는 GTX 호재를 좀 받음으로써 매우 미래가 전망이 밝은 지역이니까 시청자님들은 이 부분 유념하셔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적극 네.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고향 특례시 임장을 오늘 다니면서 느낀 게 참 고향이 넓네요. 뭐 일산이 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쪽 지역에도 정말 앞으로 무궁무진한 발전 가능성이 있는 곳들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 저희가 거의 한 8군데를 둘러봤는데요. 보시는 분들도 이곳 지역 주의 깊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저희가 이 불광천에서 시작해서 원당역 그리고 능곡역 부근들 찬찬히 살펴봤는데요. 자, 보다 자세한 내용은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더 자세한 부분은 우리가 또 따뜻한 스튜디오로 가서 우리 시청자님들의 마음을 후끈 올려드릴 테니까 스튜디오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고양시 덕양구를 다녀왔습니다. 이 덕양구 같은 경우에는요, 은평구와도 맞닿아 있어서 정말 서울 접근성이 좋은 곳이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가 더욱더 기대되는 도시가 아닐까 싶은데요. 자, 전문가님, 고양시 덕양구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모든 분들이 갖고 싶은 게 가고 싶은 동네. 어쨌든 강남이라고 하는 뭐 삼성이라든가 수서라든가 이런 마음들은 다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 20억이 넘고 막 30억이 되고 너무 비싸단 말이에요. 근데 한순간에 이 동네도 한순간에 오른 게 아니라 계속 누적이 되고 발전하면서 올랐단 말입니다. 결국은 교통이 좋아지고 결국은 일자리가 생기면서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규제가 있냐 비규제 지역이냐 이걸 좀 봐야 되는데 요즘 정부가 많이 완화를 합니다. 그래서 투기 과열이 아닌 것에서 투기 과열이 아니다라는 건 뭐예요? 상대적으로 또 값이 또 저렴할 수 있다. 이걸 좀 볼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 지역이 아닌 지역, 비규제 지역에서 앞으로 오를 것을 찾아보는데 그래서 오늘 시간은 다른 부분보다 이 고양시 덕양구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 겁니다. 보통 일산을 생각을 한 보통 고양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산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양시에 거주하시는 몇몇 분이 좀 섭섭해한다고. 근데 고양시, 일산, 서구, 동구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중에서 덕양구도 있다. 그래서 이 덕양구가 구도심 요 가운데에서 꽤 넓습니다. 보이시죠? 동구, 서구, 덕양구가 훨씬 서울이랑 가까워요. 우리 시청자님들. 그래서 개발하기가 좋다. 그래서 이 덕양에서도 이 원당이라든가 이런 능곡이라든가 아니면 창릉이라든가 이런 개발들이 지금 마구마구 진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시청자님들은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 지금 이 순간에 제가 정확히 얘기해 드리는데 관심 안 가지시면 나중에 후회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원당역 주변이 구도심인데 서울 접근성이 최고다. 그래서 원당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 막 무지막지하게 지금 많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원당 1구역은 뭐 2주 철거를 하고 있고 원당 4구역은 제일 빨리 돼가지고 막 분양해서 막 난리가 나고 보이죠? 1구역 이렇게 4구역 이런 개발들이 막 롯데라든가 대형 건설사들이 막 엄청 들이대면서 달라지고 있다. 그래서 원당 지금 이제 역 바로 앞에 6구역이랑 7구역이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님들. 그래서 이 부분은 동의서 청구와 내년에 뭐 정비구역, 뭐 사업 시행 해가지고 막 뚝딱뚝딱 해 나아가면서 계속 나아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들은 현 단계에서 뭐 규제가 완화가 되고 뭐 부동산이 오르고 빠지고 막 걱정이 많으시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걱정이 많으면 해결돼요? 불안해하면 해결돼요? 전부 다 의미가 크게 없습니다. 이런 우리가 달라지는 내가 상대적으로 투기 과열이라든가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금액으로 다가가서 투자를 해볼 수 있을 만한 이런 것들에 우리가 좀 주의를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원당역이 새롭게 완벽하게 재탄생하고 있는 과정이니까 제가 얘기를 해드리는 이런 지역 구역 라인 부분에서 이건 못하더라도 근처에 거라도 관심을 가지셔서 자산을 늘릴 수 있는 기회로서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원당도 있지만 요 능곡역이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능곡역 같은 경우는 무엇보다 능곡역 요 다음 라인에 있는 게 뭐냐면 대곡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대곡역은 뭐예요? 이런 GTX 호재가 있는 요게 대곡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GTX 호재를 정면으로 받진 않지만 바로 간접적으로 받는 게 이제 능곡입니다. 그래서 능곡 같은 경우는 지금 능곡에 뭐 3구역, 4구역, 7구역 막 이런 애들은 구역들이 해제가 됐어요. 근데 능곡에서도 2구역, 5구역, 6구역 같은 애들 같은 경우는 또 잘 또 진행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능곡역 북쪽은 개발이 많이 돼 있지만 남쪽 토당 쪽 같은 경우는 그냥 다 몬뚜렁, 밭뚜렁, 산뚜렁이란 말이에요. 즉 완벽한 농촌. 그런 가운데에서 능곡도 오래된 구도심이다 보니까 달라지고 있다. 그래서 2구역이라든가 이런 5구역이라든가 아직 해제가 되지 않은 지역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6구역들 같은 경우는 순항을 하고 있다는 점을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대적으로 맨날 서울 안에서 싼 거 하니까 이상한 물건을 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중요한 건 미래 가치가 확실한 걸 사야 자산이 늘어나는 부분에서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들은 이런 GTX 호재에 맞물려서 구역들이 달라지는 부분에서 적어도 상대적으로 소액으로 투자 관심을 가지실 수가 있고요. 여태 지금 현재 주택시장이 좀 많이 어렵고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게 확실한 정보에 의해서 개발이 되는 걸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보통 요즘에 주택 상담을 하시는 분의 표정은 전부 다 이래요. 싹 다 표정이 안 좋아. 왜? 빠지고 안 팔리니까.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웃는 사람들이 와. 어떤 사람들이요? 이런 창릉 신도시를 통해서 보상받은 올해 상반기에도 창릉 신도시로 30억 보상받으시는 어르신이 왔어. 아주 그냥 화내. 너무 화내. 왜? 이거 가지고 어떤 건물 사지? 이거 가지고 또 뭘 사지? 그래서 이 신도시 개발은 항상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평생을 내가 오피스텔밖에 접해본 적이 없어. 평생을 빌라밖에 접해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모르는 거야, 이 호재를. 그래서 이런 사업성이 좋아진다는 거, 신도시가 들어갈 때는 항상 주택도 관심을 가지지만 이렇게 보상 토지에 관심을 가져서 깊은 공부를 했을 때 행복하고 즐거운 일이 벌어진다는 점 인지해서 덕양구를 통해서 우리 시청자님들이 제가 얘기해드린 원당, 이런 능곡, 창릉을 통해서 큰 배움을 통해서 한 걸음 더 딛고서 올라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원당역과 능곡역 그리고 창릉 신도시 전반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자, 이곳은요, 일산보다도 서울 접근성이 좋은 곳인 만큼 여러분들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전문가님 오늘 고양시 덕양구 관련해서 투자 포인트도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첫 번째는 리스크가 큰 주택 시장이다. 리스크가 크다는 건 뭐냐면 정확한 좋은 위치의 부동산이 아니거나 정확한 호재 진행이 안 되는 주택 같은 경우는 우리가 큰 낭패를 볼 수가 있다. 좋은 것 같아요. 좋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큰일 난다는 거고요. 그래서 주택은 요즘 주의하셔야 되고 반짝 호재보다는 계속 상승하고 개발하고 달라지는 GTX는 계속 좋아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봐야 되는 거고. 신도시는 항상 기회다. 조언을 드리는 건 기회의 토지. 즉 내가 한 번의 선택, 부동산은 없는 것보단 있는 게 낫다. 결국 없는 것보단 개발이 되는 토지를 내가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큰 배움과 즐거움이 될 수 있고 그게 나를 지켜주고 내 자녀도 지켜줄 수 있다는 점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투자 포인트 잘 기억하셔서 부동산 투자에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귀한 시간 내어서 도움 말씀 주신 정현훈 전문가님 아쉽지만 저희가 여기서 보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감사합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아쉽지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